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현입니다. 지금 마무리 중인 리눅스 커널 도서의 예비 저자입니다. 제가 지금 리눅스 커널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 위키북스 박 대표님과 편집자님들께 한번 제 리눅스 커널 도서의 장점과 뭐 책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 책의 마케팅 자료나 책 홍보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 뭐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이 책의 대상 독자, 경쟁 도서 분석, 그리고 이 책의 장점, 그리고 지필의 구성,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앞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독자는 이제 제가 박 대표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입 개발자입니다. 신입 개발자이고 혹은 1에서 3년 차 사이에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 뭐 신입 개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베디드 리눅스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리눅스 서버 관리 개발자,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머까지 망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어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을 썼고요. 그러면 신입 개발자의 범위는 뭐 회사에 입사한 개발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 관련 졸업반 학생들도 이 책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많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도 대상자입니다. 이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선수 과목으로는 컴퓨터 공학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 C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책 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 리스트, 뭐 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료 구조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뭐 이런 자료 구조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뭐 스케줄링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운영체제에 대해서 뭐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필의 목적은 신입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졸업반 학생들, 그러니까 특히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 과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이 뭐 많은 학생들이 뭐 파이썬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졸업 과제를 진행하는데 리눅스에서 과제를 진행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기술 영업, 마케팅 분야에 몸담고 있는 저희 뭐 친구들,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뭐 리눅스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데스크탑을 제외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리눅스가 채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봇, IoT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공지능을 구현한 하나 예에 불과하죠. 그 기존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인포테인먼트, 모바일 모든 이제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법이 리눅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눅스 위에 이런 이제 기술을 탑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리눅스 커널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다른 기술이나 다른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리눅스 커널로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로봇, IoT, 인공지능 칩셋의 리눅스에 탑재된다. 뭐 그래서 이 기반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려면 리눅스 커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리눅스 커널을 뭐 빌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리눅스 커널을 라즈비안 커널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빌드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눅스 커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가 좀 대단히 좀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 이렇게 뭐 몸담고 있는 개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어, 당신은 리눅스 커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커널을 잘 하면 좋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이제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술 동향이라든가 뭐 설명 방식은 박 대표님 훨씬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 점심시간에도 박 대표님이 이제 로봇 기술에 리눅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경쟁 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쟁 도서를 두 권을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리눅스 커널에 대한 책은 다 봤습니다. 다 분석을 했고 장단점을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보고 있는 도서를 두 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코드로 알아보는 암 리눅스 커널입니다. 그래서 제이펍에서 출간됐는데 리눅스 커널 스터디 모임인 IM루트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 스터디 모임에 참가했던 분들 중에 4명이 모여서 정리한 책이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 버전이 4.6입니다. 2016년 8월까지 적용이 됐는데 제가 커널 버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눅스 커널 코드가 커널 버전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널 버전을 명시한 거고요. 근데 커널 버전이 그나마 좀 최신 버전입니다. 4.6이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ARM 64비트 아키텍처 기반입니다. 32비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64비트 하면 컴퓨터나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좀 사양이 높은 축에 속하는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는데 특히 스케줄링과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분석을 해 보니까 절대 신입 개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요. 되게 컨텐츠는 좋은데 좀 설명을 좀 어렵게 한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실습 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경쟁 도서 분석은 또 가장 그동안 많이 봤던 책인데요. 그 커널 개발자인 로버트 러브가 2012년도에 집필을
했는데, 사실 이게 2009년도쯤에 초판을 집필을 했고 2012년도에 개정판을 낸 것입니다. 근데 이 커널 버전이 2.6 버전이고요. 좀 오래된 버전이죠. 지금이 2020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 적용됐던 커널 버전이라면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그나마 쉽게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이 x86 기반의 커널 도소인데 좀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많고요. 또한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사이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좀 애매하게 표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제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쟁 도서의 단점, 뭐 장단점을 제가 뭐 분석을 해서 제 책에 어떤 최대한 장점을 이끌어내고자 이제 했는데,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최신 리눅스 커널 버전인 4.19를 탑재하기 좀 단어가 그런데 4.19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기에 뭐 리눅스 커널 버전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신 버전이어야지 지금 실무 개발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4.19는 현재 개발 중인 커널 버전이고요. 현재 개발 중이라는 의미는 지금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이제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지금 이 4.19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4.19를 탑재한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이제 시장에 출시될 버전이 4.19인데 4.1 커널 리눅스 커널 4.19 버전이 나온다면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버전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어필할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눅스 커널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 레벨까지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 분석을 남발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분석을 해야 될 그런 개념이 있을 때, 개념이 보이면 어셈블리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편집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시스템 콜은 어셈블리 코드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케줄링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동작을 어셈블리 코드 레벨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럽트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커널의 주요 개념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데요. 뭐 컨텍스트 스위칭을 뭐 야구에서 투수 교체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를 CPU라고 뭐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를 지금 현재 CPU에서 구동 중인 프로세스, 그리고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투수들은 이제 실행을 대기 중인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쉽게 컨텍스트 스위칭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메모리 14장의 메모리 관리에서 슬랍 오브젝트를 구내 식당으로 비유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슬랍 오브젝트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중적인 가장 잘 알려진 리눅스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각 챕터마다 마지막 부분에 라즈베리 파이 실습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소개한 그 디버깅 방법은 실제 실무 리눅스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디버깅 방법, 디버깅을 통해서 리눅스 커널을 좀 더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리눅스 커널 디버깅 방법을 소개한 건데 이게 정말 실전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뭐 여러 커널 개발자 이게 좀 이렇게 원고를 주면서 리뷰를 받았는데 디버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사용 범위는 뭐 학부 졸업반 학생, 대학원 연구실에서 교재를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입 개발자들의 직무 교육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 커널의 오해와 진실인데요. 사실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이상은 이제 리눅스 커널 코드는 소스는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어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리눅스 커널 뭐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리눅스 커널을 소개하는 문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지만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신입 개발자들 입장이죠. 그래서 뭐 중간에 너무 많은 뭐 매크로나 아니면 함수 봐야 될 함수들의 양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 리눅스 커널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므로 누구나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리눅스 커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제안한 패치는 거절당합니다.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소스 코드 공개돼 있고 소스 코드를 뭐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으니 굉장히 개방적인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개방적인 부분이 있지만 좀 제 생각에는 그 다가가기 어려운 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눅스 커널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디버깅 툴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문서가 부족하고 디버깅 툴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상과 현실의 그 어떤 갭이 있는 이유는 사실 리눅스 커널을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리눅스 커널 자체가 뭐 다른 운영체제 커널보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특별히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좀 이렇게 리눅스 커널을 배우기 어렵은 가장 큰 이유는 친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눅스 커널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 책의 구성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일단은 각 절은 좀 최대한 쉬운 부분부터 이제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절을 구성했고요. 신입 개발자들의 어려움과 내용 구성에 대해서 비교해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커널 코드에 수많은 매크로가 있어서 코드를 분석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함수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뭐 함수를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함수가 중요해질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책의 구성과 같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함수를 A에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따라가면서 함수를 분석하는 구성으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그널 같은 경우 12장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생성한 순간부터 시그널 생성 C스킬 시스템 콜 핸들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함수부터 시그널을 전달받는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콜 같은 경우는 유저 공간에서
시스템 콜을 발생했을 때 뭐 레지스터 7번에다가 시스템 콜 번호를 저장한 후에 커널 공간을 스위칭해서 시스템 콜 핸들러까지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이제 끝까지 이어가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챕터도 다 비슷한 구성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럽트 익셉션으로 호출되는 커널 코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입 개발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커널 코드를 분석하다 포기하는데,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함수, 뭐 예를 들면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핸들러인 경우에는 뭐 ftrace를 사용해 함수 호출 흐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챕터의 마지막 절에서 함수 호출 흐름을 소개를 했고, 이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호출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함수가 너무 방대해 어느 함수가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인데,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꼭 알아야 될 커널 함수 위주로 좀 분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개발자들이 또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잡기 어려움. 이건 제가 좀 애매하게 적었는데요. 그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통 뭐 오픈, 라이트, 뭐 리드, 뭐 클로즈 같은 리눅스 저수준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고 호출하면 커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블랙박스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특히 뭐 4장에서 유저 프로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13장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는 유저 공간에서 파일을 열고 읽고 쓰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때 리눅스 리눅스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하면서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을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커널 코드를 함께 분석해서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이 뭐 어떤 방식으로 스위칭이 되고 어떻게 이제 커널 공간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습을 통해서 좀 개념을 확립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신입 개발자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커널 패치를 소개도 했고요. 실습 코드도 뭐 구성을 했고, 그리고 ftrace를 사용해서 커널 디버깅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은 신입 개발자도 있는데, 부록 C에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모든 구성은 신입 개발자들이 어려워하는 점, 궁금해하는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쓰기보다는 신입 개발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위주로 집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독자가 대상이 뭐 어떤 책을 쓰던 간에 책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책을 읽는 사람, 대상자를 신입 개발자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집필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뭐 책을 쓰기만 하고 이제 그냥 책은 시장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뭐 저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저자가 쓴 책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마케팅을 스스로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주소는 이렇게 로브살롬의
이글루스닷컴인데 제가 GP를 할 때 초안 뭐 원고 초안 내가 떠오르는 그런 초안 원고는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여러 개발자들이 어, 제 책이 언제 나오는가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 책이 출판되길 기다리는 독자분들이 한 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제 블로그에 대한 데이터인데 11월 기준으로 4,511명이 제 블로그에 방문을 했고 페이지 뷰는 14,700여 명이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만약에 제 방문자 수가 4,500명이고 페이지 뷰가 거의 4,500명이라면 제 블로그에 와서 그냥 나갔다는 의미예요. 제 블로그에 한번 방문하고 바로 이제 퇴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페이지 뷰 수가 거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제가 이 원고 초안에 대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는 다른 글을 더 클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제 블로그를 구글 웹 마스터로 확인해 봤는데요. 2019년도에는 4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제 생각에 한 페이지는 16만 명 정도가 페이지를 봤다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 블로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제 목표가 한 10만 정도 목표고요. 페이지 뷰는 40만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블로그를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책이 출간이 되면 제 블로그 하단에 링크를 다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링크를 걸어서 더 많은 제 블로그에 오는 분들이 제 책을 어떤 그 링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도 링크를 블로그에 걸 생각입니다. 제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그 많은 개발자들이 또 뭐 학부생들 또 졸업생들이 구글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발자의 습성인데요.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 유용한 그 자료를 검색을 해서 실제 개발에 말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제 블로그가 구글링을 통해서 좀 많이 접근이 되는지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뭐 이거는 뭐 이제 2020년 목표인데 2020년도는 한 10,000명 정도 방문자 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뷰는 4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제 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블로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요 메일은 이제 한컴 MDS에서 받은 메일인데요. 제가 그 원고에서 트레이스 32, 보통 T32라고도 얘기하죠. T32, 트레이스 32 출력 결과를 원고에 활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트레이스 32 출력 결과를 원고에 반영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또 틀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제 리뷰 요청을 했습니다. 리뷰 요청을 했더니 뭐 한컴 MDS에서 전달된 이렇게 이 메일을
전달하면서 리눅스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가능한 많은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2019년도 11월 7일에 개최됐던 리눅스 커널 개발자 모임인데 제가 두 번째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른쪽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참석했다시피 2020년도에는 리눅스 커널 모든 모임에 참석해서 좀 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저 책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발표자 소개할 때 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많은 이제 분들이 알아보거든요. 네, 알아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장 지금 테스트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3장부터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아직 동영상을 이제 만드는데 좀 많이 부족을 한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편집자님들 박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했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일단 원고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대호 팀장님 포함해서 위키북스 편집자님들 정말 원고를 리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 저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